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평생학습 강사의 역량과 특성, 그리고 전략. 시작하는 이야기. 평생학습 강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생학습 강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학습 강사의 역할이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평생학습 강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특성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평생학습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강사로서의 위상과 또 시대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이 성공적인 평생학습으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생학습 시대의 평생학습 강사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평생학습자의 특성과 그들의 역량을 이해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만나서 성공적으로 그들과 만나서 교수학습의 원리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의 평생학습 강사의 위상.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와 위상을 발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는 지식정보사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지식정보사회, 이것이 평생학습 강사의 위상을 확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류사회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새롭게 구성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이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대중화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술 지식, 과학 지식이 주로 전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지식은 과학 지식, 학술 지식이라기보다는 실용 지식, 생활 지식, 문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현대사회, 지식정보 사회는 이 지식이 과거처럼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관여하는 지식이 아닌 일반인들, 생활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대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과제빵을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퀼트나 또 생활공예를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그 내용도 바로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소중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새로운 직업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강의하기 이전에 이미 시민들은 평생학습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생활화하는 이유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평생학습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이 뭘까요? 국제기구에서는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하는 게 다릅니다. 한국은 평생이라고 번역하는데 중국은 종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본은 생애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과 종신과 생애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생애 주기가 아주 길어졌다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생활 세계가 바로 학습의 장면이고 학습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자로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을 매스컴과 관련해서 시청자 또 소비의 주체자인 소비자로 규정하듯이 지식정보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바로 평생학습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평생학습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평생학습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여하게 될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물 위한 학습,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알고자 합니다. 2번째는 행함을 위한 학습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보다 더 잘하고 자신이 뭔가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행함을 위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자기 실존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문 교양을 쌓고 본인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실현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공생을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생성을 위한 학습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처럼 누군가가 전달해 준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본인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로서 활동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바로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는 겁니다. 바로 현대사회에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평생학습 강사는 바로 이와 같은 지식의 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용 전문가로서 특정 분야의 생활지식과 문화지식, 실용지식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그럴 때 보다 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자의 특성과 역량 이해. 이번에는 평생학습자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대적 평생학습자를 만납니다. 사실 적대적 평생학습자는 여러분들이 만나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와 같은 학습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학습자들이 바로 적대적 평생학습자입니다. 2번째는 무관심 평생학습자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자들은 가끔 평생학습 장면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극적 평생학습자입니다. 아마 많은 평생학습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은 소극적 평생학습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서 맛보기 강좌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소극적 평생학습자를 위한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존적 평생학습자입니다. 이 네 번째 의존적 평생학습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호응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평생학습자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좋은 평생학습자라면 다섯 번째인 주도적 평생학습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들이 전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한, 본인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강사에 전달하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자기 것으로 적극적으로 만들고 또 보다 더 발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학습자들이 바로 주도적 평생학습자입니다. 이들은 또한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평생학습자입니다. 이상적인 평생학습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평생학습자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전에는 창조적 평생학습자였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평생학습자의 6가지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자의 특성과 이해입니다. 평생학습 강사로서 학습의 대상자인 그들이 어떠한 속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요구와 동기는 무엇이고 또 그들의 역량과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실천과 활동을 희망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강사로서 학습자에게 좋은 귀감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학습자는 속성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들은 적극성을 보일까요? 개방적일까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속성과 기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자는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는 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욕구와 동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 욕구와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터치를 해 주셔야지만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역량과 자질입니다. 성인학습자들, 평생학습자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학습 역량과 자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역량과 어느 자질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전개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평생학습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들은 배웠던 것을 단지 배움에 멈추지 않고 본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전개하면서 그들이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활동한 거리를 미리 언급을 해 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학습자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자의 구체적인 학습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하고 반영을 할 때 성공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 생리적 특성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인들의 경우는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이러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입니다. 성인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자아 개념이 아주 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동기화시키고 어루만져주고, 세 번째 언급하고자 하는 감정과 긴장과 걱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평생학습자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들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시간이 너무 길거나 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는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치원생이나 아동들은 20분, 15분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적절하게 맞게 시간 배정을 잘하는 것들이 바로 교수학습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생학습자들은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는 바로 평생학습의 열정을 보이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자와 성공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스타일과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학습 스타일은 잘 가르치는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잘 궁합을 맞추는, 학습 스타일의 궁합을 잘 맞추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자의 학습 특성을 잘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특성을 잘 고려할 때 훌륭한 평생학습 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교수학습 원리와 전략. 이번에는 평생학습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교수학습 원리를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아동들을 학습자로 만납니다. 또 성인들을 학습자로 만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학습자로 만납니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 맞게 교수학습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페다고지 교수학습의 원리입니다. 원래 이 페다라는 말은 child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child, 아동 청소년은 그들의 학습 특성이 수동적이죠. 그러면 수동적인 학습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동적인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원리를 전개할 것인가. 그 원리의 핵심은 바로 자극 반응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시적으로 교수학습의 원리를 전개한다 그러면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엔드라고지 교수학습의 원리인데 엔드라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학습 특성이 있습니다. 성인의 학습 특성은 아동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은 바로 자율적이고 경험이 많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율적이고 경험이 많고 독립적인 성인들, 이들이 학습자가 됐을 때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흥미, 관심사를 잘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선택 과정입니다. 평생학습 강사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성인 학습자들이 100%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코드와 맞는 내용에 그들은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내용을 교수학습 과정 속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로고지입니다. 제로라는 의미 속에는 노인이라는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은 기억력이 약합니다. 저장 능력이 약합니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 과정에서 그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지고 저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학습 과정에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노인들은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학습 과정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주의 집중력이 높은 집단은 노인 집단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의 효과하고는 맞지를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바로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강사에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문화주의 교육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들이 교수학습의 원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주의 교수학습의 원리를 전개할 때는 바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례나 이와 같은 극복 사례 관리를 전달하는 게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교수학습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평생교육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와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조성하고 그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강의가 나의 목적과 나의 관심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 건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개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이 전달하자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시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또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 방법들이 바로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정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학습자와 강사도 감정상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삶과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 단계에서 포함시켜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평생학습 강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 전문가 Q&A 프로 강사의 실무 노하우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생학습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평생학습 강사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 덕담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강사는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사회를 이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의 있을 때 바로 국가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학습 강사로서 정체성과 시대적, 직업적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생학습 강사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습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열정을 보이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이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평생학습 사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평생학습 강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노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학습자들의 삶의 깊이, 생활의 깊이, 직업적 심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생학습자란 현대사회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전생애 동안 다양한 생활 세계에서 자기 창조의 삶과 연계시켜 평생학습을 생활화하고 전략화하는 자로 신체 생리적 특성,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감정과 긴장, 걱정, 과거의 경험, 시간관, 동기, 학습 스타일과 능력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평생학습 교수학습 원리는 수동적 학습자를 위한 페다고지, 자율적 학습자를 위한 안드라고지, 유의적 학습자를 위한 제로고지, 문화적 학습자를 위한 문화주의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평생학습자입니다. 그 대상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다문화인이든 퇴직자이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역사회 주민이든 모두 다 평생학습자인 것이죠. 그렇기에 평생학습 강사는 매우 다양한 학습자를 만납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평생학습 강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께 좋은 평생학습 강사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